매일 아침 물만 마시고 계시죠?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혈당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물만 마시기 때문이에요. 물에 이것만 넣으면 3개월 안에 몸이 확 달라집니다. 이게 다 나이 탓 같지만 진짜 원인은 아침 혈당 급등에 있습니다. 혈당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지죠. 뱃살은 빼도 빼도 다시 붓고 아침마다 몸이 묵직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 이유와 아침물에 어떤 것을 넣으면 혈당과 뱃살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몸이 달라지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도 괜찮은지, 하루 몇 잔까지 괜찮은지도 답해 드릴게요. 2주만 따라 해보세요. 몸이 달라질 거예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내과 전문의예요. 매일 혈당 관리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약 드셔도 수치가 안 떨어지고 합병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똑같았어요. 병원 일이 바빠서 제때 식사를 못했죠. 40대 중반에 공복 혈당이 115까지 올라갔어요. 배만 볼록 나오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죠. 그런데 1년 전 알게 된 방법 하나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아침마다 물에 어떤 걸 넣어 마신 게 전부였어요. 2주 지나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편해졌어요. 한 달 후엔 바지 허리가 헐렁해졌고요. 3개월 뒤 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92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환자분들한테도 권해드렸어요. 한 분, 두 분 따라 하시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20년 먹던 혈압약을 줄인 분도 계시고 만성 관절통이 사라진 분도 계세요. 도대체 물에 뭘 넣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재료엔 혈당 조절 시스템을 깨우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우선 아침에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금식 상태예요. 8시간 이상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요. 이때 우리 몸은 비상 모드로 전환돼요. 간에 저장된 당을 꺼내 쓰고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확 올라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아침 식사로 빵이나 죽을 듯이죠? 탄수화물이 빨리 들어오면 혈당이 급상승해요. 그럼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와서 오히려 저혈당이 와요. 그래서 또 배고프고 피곤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첫 한 잔으로 몸을 부드럽게 깨워야 해요. 혈당을 급등시키지 않으면서 세포에 신호를 주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재료가 바로 사과 식초예요.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식초 속 아세트산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간에서 당 생성을 억제해요. 동시에 근육세포가 혈당을 잘 흡수하게 도와주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식초가 몸에 안 좋지 않냐고요? 신맛이 강해서 위를 상하게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식초는 체내에서 오히려 알카리성으로 작용해요. 레몬이 신맛이지만 몸속에선 알카리가 되는 것처럼요. 게다가 식초의 아세트산은 위산과 다르게 작동해요. 위벽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실제로 속쓰림 있던 분들이 희석한 식초를 마시고 오히려 좋아진 사례가 많아요. 물론 농도가 중요해요. 원액 그대로 마시면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적절히 희석하면 위장에 부담 없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좋은 건 단순히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아세트산이 대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예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간을 직접 조절한다는 거예요. 아세트산은 간으로 가서 특별한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이 효소가 당 생성을 억제하거든요. 동시에 근육세포의 당 흡수를 촉진해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한 연구에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12주 동안 아침마다 희석한 식초를 줬어요. 공복 혈당이 평균 15포인트 떨어졌어요. 약 없이 식초만으로 이룬 결과죠. 첫 번째 효과는 혈당 조절이에요. 아침 식초물 한 잔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켜줘요. 아침에 혈당이 안정되면 점심 식사 후에도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요. 이걸 2차 식사 효과라고 해요. 제 환자분 중에 75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당뇨약을 7년째 드셨는데 공복 혈당이 계속 125였어요. 식초물을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108로 떨어졌죠. 지금은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어르신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한 잔으로 하루 혈당 리듬이 바뀌는 거죠. 믿기 어려우시죠? 두 번째로 뱃살이 줄어들어요. 뱃살이 찌는 건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에요. 세포가 인슐린 말을 안 들으니 단기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식초의 아세트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요. 세포막 수용체를 민감하게 만들어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게 도와줘요. 한 실험에서 비만인 사람들에게 12주 동안 매일 식초를 줬어요. 평균 허리둘레가 4cm 줄었어요. 식단이나 운동은 바꾸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식초만 마신다고 뱃살이 마법처럼 사라지진 않아요. 식초는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적당한 식단 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하루 30분 걷기만 추가해도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식초물이 지방 연소에 시동을 걸어주는 거죠. 세 번째로 염증이 가라앉아요. 만성 염증은 모든 병의 시작이에요. 관절이 아프고 피부가 가렵고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염증 때문이죠. 식초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중화시켜요. 특히 아침에 마시면 효과가 커요. 밤새 쌓인 염증 물질을 아침에 바로 제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아침 식초물을 마시고 통증이 줄었다는 연구도 있어요. 결국 몸속 염증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소화가 좋아져요.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절히 조절해요. 너무 많으면 줄이고 부족하면 늘려주죠. 그래서 속쓰림도 줄이고 소화 불량도 개선해요. 게다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좋은 균이 늘어나니 변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제 환자분 중엔 30년 된 변비가 한 달 만에 좋아진 분도 계세요.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얼굴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몰라요. 약도 안 듣고 관장까지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식초물 시작하고 2주 만에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보신대요. 위부터 장까지 소화기 전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피부가 맑아져요. 혈당이 안정되고 염증이 줄면 피부도 따라 좋아져요.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줄고 피부톤이 환해지죠. 식초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피부 재생도 도와줘요. 속이 건강해지니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농도와 타이밍이에요.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 준비하세요. 200에서 250ml 정도가 적당해요.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뜨거우면 식초 성분이 파괴돼요. 여기에 사과 식초를 한 큰술 넣으세요. 계량 스푼으로 15ml예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반 큰술로 시작하세요. 일주일 적응 후에 한 큰술로 늘리시면 돼요. 잘 섞어서 천천히 드세요. 한 모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3분에서 5분에 걸쳐 마시는 게 좋아요. 타이밍은 아침 공복이 최고예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바로 마시세요. 그럼 30분 후에 아침 식사하시면 돼요. 이 30분이 아세트산이 흡수되는 시간이거든요. 식사 전에 마시면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막아줘요. 어떤 식초를 써야 하는지도 중요해요. 마트에 가면 식초 종류가 정말 많죠. 꼭 사과 식초를 쓰셔야 해요. 현미 식초나 흑초도 나쁘진 않은데 사과 식초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원재료에 사과와 물만 있어야 해요.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건 피하세요. 특히 음료수처럼 만든 제품은 당분이 많아서 오히려 혈당을 올려요. 유기농 제품이 좋긴 한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반 사과 식초도 충분히 효과 있어요. 다만 발효 과정을 거친 생식초가 더 좋아요. 병 밑에 침전물이 있는 제품이 그거예요. 식초물에 뭔가 더 넣으면 효과가 배가 돼요. 첫 번째는 꿀이에요. 식초의 신맛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꿀을 한 티스푼 넣으세요. 단맛이 더해지면서 마시기 편해져요. 다만 당뇨가 심하신 분은 꿀을 빼세요. 두 번째는 계피 가루예요.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식초와 시너지가 나서 혈당 조절 효과가 더 커지죠. 계피 가루를 칼끝으로 조금만 넣으세요. 세 번째는 레몬즙이에요. 비타민C가 항산화 효과를 더해줘요. 레몬 반 개 정도 짜서 넣으시면 상큼한 맛이 나서 마시기 좋아요. 다만 치아가 약하신 분은 조심하세요. 식초와 레몬의 산성이 치아 범량질을 약하게 할 수 있어요. 마신 후에 물로 입 헹구시거나 빨대로 드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식초물을 마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산성이 염증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치아 범량질이 많이 다르신 분도 조심하세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도 주의가 필요해요. 식초가 약효를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임산부도 조심하셔야 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식초와 약이 함께 작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많이 받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거예요. 첫 번째, 하루에 몇 번 마셔야 하나요? 아침 한 번이면 충분해요. 여러 번 마시면 위장에 부담돼요. 한 번을 제대로 마시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언제까지 마셔야 하나요? 습관으로 만드시면 좋아요. 몇 개월 하다가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양치질처럼 매일 하는 루틴으로 만드세요. 세 번째, 효과는 언제부터 느껴지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빠른 분은 일주일 안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세요. 혈당이나 뱃살 같은 수치 변화는 한 달 정도 걸려요.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네 번째,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리지 않나요? 적절히 희석하면 괜찮아요. 그래도 불편하시면 식사 직전에 마셔보세요. 효과는 조금 줄지만 속쓰림은 없을 거예요. 다섯 번째, 다른 영양제와 함께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 괜찮아요. 다만 칼슘제나 철분제는 30분 간격으로 두세요. 식초가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식초 냄새가 싫은데 어떡하죠? 꿀이나 레몬을 넣으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요. 아니면 코를 막고 빨리 마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며칠 지나면 적응되세요. 일곱 번째, 밤에 마시면 안 되나요? 아침만큼 효과적이진 않아요. 아침 공복일 때 흡수가 가장 잘 되거든요. 밤에는 위산 역류 위험도 있고요. 여덟 번째, 시판 식초 음료는 어떤가요? 대부분 당분이 많아서 추천 안 해요. 차라리 식초 원액을 직접 희석하는 게 나아요. 성분도 확실하고 경제적이죠. 아홉 번째,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나요? 식초는 상하지 않아요. 실온 보관해도 괜찮아요. 다만 직사광선은 피하세요. 열 번째,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2주 이상 꾸준히 하셨나요? 농도는 적절한가요? 아침 공복에 드시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몸 상태가 특별한 경우일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실천하기 쉽게 하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물 한 잔 마시세요. 이건 식초물이 아니라 맹물이에요. 밤새 말라있던 몸을 깨우는 거죠.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 식초물을 준비하세요. 미지근한 물에 사과 식초 한 큰술 넣고 잘 섞으세요. 꿀이나 계피 넣으실 분은 이때 함께 넣으세요. 천천히 5분에 걸쳐 마시세요.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쉬고 다시 한 모금 이런 식으로요. 급하게 마시지 마세요. 마신 후엔 입을 물로 헹구세요. 치아 보호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3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세요.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30분 후에 아침 식사하세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면 더 좋아요. 빵이나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통곡물이 혈당을 덜 올려요. 점심과 저녁은 평소처럼 드시되 과식은 피하세요. 식초물이 식욕을 줄여줄 거예요.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소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자기 전엔 물 한 잔 더 마시고 주무세요. 이 루틴을 2주만 지켜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편해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물 한 잔에 식초 한 숟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놀랍죠? 처음엔 믿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해보시면 알게 되세요. 우리 몸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한다는 걸요.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 사기 전에 이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복잡한 방법일수록 오래 못 가요. 간단하고 쉬운 것이 습관이 되죠. 아침 식초물 한 잔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도 거의 안 들고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해요. 오늘부터 2주만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에 사과 식초 한 큰술 넣어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요. 매일 아침 식초물 한 잔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하루하루 쌓여서 만들어져요.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식초물은 그 모든 노력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주변에 혈당이나 뱃살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식초물 마신 지 2주째인데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건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물만 마시고 계시죠?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혈당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물만 마시기 때문이에요. 물에 이것만 넣으면 3개월 안에 몸이 확 달라집니다. 혈당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지죠. 뱃살은 빼도 다시 붓고 아침마다 몸이 묵직하지 않으세요? 이게 다 나이 탓 같지만 진짜 원인은 아침 혈당 급등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아침물에 어떤 것을 넣으면 혈당과 뱃살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몸이 달라지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